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오늘은 넘치는 정력이 고민인 최영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고 정력이 매우 좋은 최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날마다 술에 취해 기생들과 어울려 지냈고 마음에 드는 기생이 있으면 첩으로 들여 집에서도 정력을 과시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이 되어 아무 데서나 옷을 훌러덩 벗고 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과하게 마신 술 때문에 인사불성이 된 최영감은 집 근처까지는 왔건만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그만 외양간으로 들어가 옷을 훌러덩 벗고 집더미 위에 드러누워 코를 드르렁 골며 잠이 들고 말았지요. 푹신한 집더미 덕분에 안방인지 외양간인지도 모르고 곤히 자던 중 갑자기 아랫도리가 촉촉하면서 간질간질하고 부드러운 것이 기분이 좋았지요. 어느 기생의 솜씨가 이리 좋으냐? 너를 바로 첩으로 삼겠다. 하고 감탄하며 눈을 번쩍 떴는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며칠 전에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가 최영감의 아랫도리를 부드럽게 핥고 있었던 것이지요. 깜짝 놀란 최영감은 정신이 혼미하여 나 살려라 하고 벌떡 일어나 누가 볼세라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망신을 당하고도 최영감은 술을 줄이기는커녕 여전히 제 버릇 개못 준다며 술만 마시면 인사불성에 그것이 불뚝불뚝 서는 것을 도통 감당하지 못했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대낮부터 마신 술에 또 인사불성이 되었고 반쯤 뜬 눈으로 갈지자 걸음을 하며 집에 도착한 그는 마누라가 보이지 않자 그대로 옷을 훌러덩 벗고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과부윤 씨는 오늘도 혼자 부엌에서 저녁을 대충 한 숟가락 뜬 뒤 쓸쓸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롱불을 켜고 보니 아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웬 영감이 방 한가운데 대자로 뻗어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과부윤 씨는 영감에게 다가갔지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이랍니까? 영감이 홀딱 벗고 자고 있었고 그 아랫도리는 벌떡 서 있던 것이었지요. 10년 만에 사내에 불뚝 선 물건을 본 과부윤 씨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넋을 놓고 바라보다가 그만 몸이 후끈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벌러덩 누워 자는 영감을 흔들어 깨웠지요. 여보시오, 일어나시오. 여긴 대기집이 아니랍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고 흔들어 깨웠지만 영감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저 코만 드르렁 골며 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과부윤 씨는 다시 영감의 아랫도리에 눈이 갔고 영감의 물건을 보고 또 보고 아무리 봐도 웬만한 청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빳빳한 것이 가슴이 콩닥콩닥 정신없이 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방이 떠나고 정조를 지키며 살다 보니 정신을 가다듬고 벌러덩 누워 자는 영감을 흔들어 깨웠지요. 그동안은 사내를 돌같이 여기며 살아왔건만 영감의 불뚝 솟은 물건은 과부윤 씨의 마음을 정신없이 흔들어 놓았겠지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르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과부윤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영감은 인사불성이니 살짝 올라탄들 누가 알겠어. 얼른 일을 치르고 시치미만 떼면 그만이지. 그렇게 치마를 올리고 영감 위에 과감히 올라탄 과부윤 씨는 10년 만에 느껴보는 사내의 물건에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 하였지요. 좋아도 너무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그러다 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과부윤 씨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지요. 과부윤 씨는 이내 혼란에 빠졌습니다. 혼자 한 것도 이렇게 좋은데 만약 함께 합을 맞춘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영감을 어떻게든 붙잡을 순 없을까?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밤을 지새운 과부윤 씨는 마침내 결심하였지요. 우선 영감이 집에 가지 못하도록
그의 옷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찢어버리고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몸이 개운했던 과부윤 씨는 아침 일찍 눈이 번쩍 떠져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늘어지게 자고 일어난 최대감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자기 방이 아니었던 것이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외양간은 아니니 다행이구먼. 라며 놀라 일어나 벗어놓은 옷을 찾아보았겠지요. 그런데 이건 또 웬일이랍니까? 옷이 죄다 찢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그렇게 허둥대는 사이 잠시 후 한 여인이 다소곳이 밥상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일어나셨는지요? 아니, 부인은 누구시오? 내가 왜 여기서 잠을 잤단 말이오? 그리고 이 옷은 왜 이리 찢겨 있단 말이오?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지요? 여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대감께서 인사불성이 된 채 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처지라 조용히 돌아가시라 했건만 나는 갈 수 없다 하시며 옷을 벗어 갈기갈기 찢으시고는 제 방에 눕고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오? 부인께 큰 무례를 범했군요. 이놈의 술버릇 큰 실례를 저질렀소이다. 주위를 둘러보던 최대감은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집엔 부인 혼자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방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요. 그렇소. 아직도 한창 젊으시고 고우신데 혼자 사신다니 참 안 됐구려. 과부윤 씨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혼자 밥 먹는 것이 쓸쓸했답니다. 오늘은 대감께서 함께 밥을 드신다면 어젯밤의 무례함은 잊어드리지요. 마침 배가 고팠던 최영감은 과부윤 씨의 따뜻한 배려가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런 부탁이라면야 몇 번이고 함께 식사를 해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불을 두르고 있다 보니 밥을 먹기가 조금 불편하군요. 옷이 없어서 말이지요. 그러자 과부윤 씨가 수줍은 듯 말했습니다. 옷을 너무 성하게 찢어 놓으셔서 다시 입을 수도 없겠네요. 우선 제 고쟁이라도 입고 있는 게 어떨까요? 허허, 고맙소. 그리하여 최영감은 얼결에 과부윤 씨의 고쟁이를 입고 아침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밥은 맛있었고 몸은 개운했고 문제는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부인,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장에 가셔서 남자 옷 한 벌만 사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부윤 씨는 잠시 웃으며 말했지요. 그러지요. 그런데 다음 장이 서려면 아직 5일이나 남았어요. 닷새는 기다려야 옷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동안 부인의 집에서 신세 좀 져야겠습니다. 과부윤 씨는 속으로 옳다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잘 걸렸지. 이참에 궁합도 맞춰보고 마음을 꽉 잡아야지. 그리하여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이상하게도 이 여인이 남 같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더구나 얼굴도 곱고 손끝 하나하나에도 단정한 기운이 느껴지는 과부윤 씨는 그동안 기생들과만 어울리던 최영감에게는 오히려 새삼스러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10년 넘게 정조를 지켰다 하니 그 기품과 절개가 더욱 그를 끌어당겼지요. 마음은 점점 뜨거워졌고 머릿속은 어느덧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잔 술의 분위기라도 무르익으면 혹시 운 좋게 한번. 그리하여 최영감은 넌지시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집에 술이 좀 있으신가요? 마침 밭일하는 일꾼들 먹이려고 담가둔 술이 조금 있답니다. 허면 그걸 조금만 맛봐도 될까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술상을 차려오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잔을 기울이며 최영감은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포근하고 단정한 분위기에 마음이 녹아들었고 과부윤 씨는 오랜만에 마주 앉은 사내와의 술자리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지요. 특히 어젯밤
우연히 겪었던 그 느낌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얼굴이 붉어지고 몸은 저절로 뜨거워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윤 씨는 참을 수 없다는 듯 겉옷을 벗고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는데 하얀 속살이 슬며시 드러나자 최영감은 아랫도리가 불쑥 솟아나는 것이었답니다. 그 순간 참을 수 없던 최영감은 과부윤 씨를 번쩍 들어 올려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물건만 좋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박력도 있다니. 과부윤 씨의 심장은 콩닥콩닥 뛰고 몸은 달아오르고 있던 차에 최영감이 과부의 온몸을 구석구석 만져주자 과부는 쓰러지듯 소리를 지르며 아랫도리는 이미 축축해져 온몸이 달아올랐답니다. 최영감의 물건이 들락거리자 과부는 어제와는 달리 너무 짜릿한 것이 온몸에 전율이 올라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찌나 단단하던지.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대한 물건이었던 것이었죠. 과부윤 씨는 정신이 아찔했답니다.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불태운 두 사람은 너무 만족한 나머지 최대감이 말하였지요. 내 그동안 수많은 여인을 만나봤지만 부인처럼 이렇게 잘 맞는 이는 처음이오. 과부윤 씨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감님 아랫도리가 참으로 단단하십니다.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최영감은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 어릴 적 몸이 허약해 부모님이 날 위해 매일 미꾸라지를 고아 먹이셨다 하오. 10살까지 매일 먹이셨다니 그 정성이 대단하셨지요. 그 덕분인지 남들보다 기운이 세고 오줌발도 남달랐다오. 결국엔 이렇게 힘이 남다르게 된 게지요. 그 미꾸라지 참 약효가 대단하네요. 짱짱함이 보통이 아니시니. 그리하여 5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뜨겁고 뜨거운 열정을 불태운 두 사람은 잊을 수 없는 황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마치 10년 묵은 가슴속 갈증을 풀 듯 뜨거운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란 참 야속한 것. 5일이 후딱 지나가고 최영감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답니다. 과부는 최영감을 보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별다른 구실을 만들 수가 없었죠. 최영감은 별다른 약속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다시 홀로 남게 된 과부는 전보다 더 외로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바람이 창틈을 스치기만 해도 최영감의 숨결이 떠오르고 조용한 방 안에서 자꾸만 그 따뜻했던 체온과 속삭임이 아른거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모를 땐 그럭저럭 살만했는데 이제 알고 나니 더는 혼자 살 수가 없구나. 과부윤 씨는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최영감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다시 붙잡고 곁에 둘 수는 없을까? 달빛 아래 한숨을 길게 내쉬던 과부윤 씨는 다시는 이런 따뜻함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과부윤 씨는 결국 최영감의 집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최영감을 만나면 무슨 실마리가 생길까 싶었던 것이지요. 대문 앞 담벼락 그늘에 몸을 숨기고 한나절을 서성이며 기다렸지만 영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설 수는 없어. 하는 오기로 과부윤 씨는 저녁 무렵까지 자리를 지켰고 마침내 어스름 속에서 골목 끝을 어슬렁거리며 걸어오는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곤드레만드레 취기가 오른 최영감이었습니다. 과부윤 씨는 그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누가 볼세라 잽싸게 그의 팔을 붙잡고 근처 골목 안으로 조용히 끌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윤씨 부인 아니시오? 대감, 그리 가시고 한 번도 발길을 안 하시니 소첩이 이리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허, 내가 다시 간다고는 안 했지요. 그럼 그동안 만난 여인 중에 제일 좋았다는 말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아니요, 제일 좋았지요. 그런데 어찌 한 번도 찾지 않으셨는지요? 과부집을 드나들다간 소문이 퍼져 강상의 법도를 어겼다는 비난을 받을까 싶어 내 마음 꾹 참고 있었소. 과부윤 씨는 그 말에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내일 한 번만 제 집에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내일 제 생일인데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함께 밥이라도 먹어주시면 해서요. 최영감은 순간 당황한 듯 머뭇거리더니 이내 술기운에 덥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알겠소. 내일 부인의 집으로 가겠소이다. 그리하여 과부는 일단 최대감을 집으로 올 수 있는 구실을 만들었으니 이번 기회에 어떻게라도 최대감과 인연을 만들어야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최대감은 한껏 깔끔하게 차려입고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윤씨 부인의 생일이라 했으니 빈손으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시장에 잠시 들러 과일과 간단한 생일 선물을 준비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지요. 아이고, 대감님 정말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윤씨 부인은 서둘러 최대감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상이 이미 차려져 있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잔이 몇 번 오가자 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부윤 씨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부인, 이렇게 좋은 날 우시다니요? 무슨 일입니까? 감동이라도 하신 겁니까? 네, 대감, 감동의 눈물입니다. 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대감님과 함께 밥을 먹고 술까지 마시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서요. 아하, 그렇다면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드려야겠군요. 하더니 최대감은 과부윤 씨를 번쩍 안아 이불 위에 눕히는 것이었지요. 능숙한 솜씨로 저고리를 벗기고 두 사람은 또다시 뜨겁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과부윤 씨는 너무 좋아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최대감의 단단한 것이 들락거리는 순간 황홀해도 너무 황홀하여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고 과부윤 씨에게는 최고의 생일 선물이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과부윤 씨는 이런 행복을 계속 느끼며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윤 씨 부인은 최대감의 마음을 사로잡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대감처럼 이렇게 힘이 좋은 분이 또 있을까요? 그동안 여인들이 대감 맛을 보면 안 떨어졌을 텐데 그 많은 여인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그거야. 여인들이 나랑 한번 자고 나면 좋아 죽었다오. 그래서 첩을 열어드렸지만 다 쫓겨나갔지. 웬일인지 다들 집에 있는 머슴들과 놀아나다가 결국 쫓겨났지 뭐요. 아니, 대감을 두고 머슴들과 놀아났다고요? 세상에나 이런 대감을 두고 그랬다니 소첩 믿기지 않습니다. 혹시 농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아니요. 그동안 첩실로 많이 들어왔는데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오. 그랬군요, 대감. 저도 대감과 떨어지기 싫습니다. 매일 이렇게 황홀한 밤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소실로 들여주세요. 이제는 대감 없이는 못 살겠어요. 이 허벅지 좀 보세요. 대감을 기다리느라 이렇게 멍이 들었답니다. 과부윤 씨의 애틋한 콧소리에 최대감은 마치 10살은 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럽시다. 나도 부인과 궁합이 제일 잘 맞고 즐거우니 우리 집으로 들어갑시다. 다만 지금은 들어갈 수 없고 곧 안 사람이 절로 불공을 드리러 갈 테니 그때 들어가면 되겠소. 정말이요? 아, 역시 우리 대감님 추진력 하나는 끝내준다니까요. 10년 동안 정조를 지킨 것도 대감을 만나기 위해 기다린 시간이었나 봅니다. 호호호, 우리 이 밤이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야지요. 대감 물건이 죽지를 않으니 이거야 원 좋아 죽겠네. 호호호. 그리하여 밤새 황홀감에 빠져 녹초가 된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보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최대감의 안방마님이 절로 불공을 들이러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감, 제가 없다고 또 기방 드나들며 흥청망청하지 마시고요. 괜히 술 퍼마시고 아무 데서나 뻗어 자지 말고 몸 관리 잘하고 계세요. 알았소. 부인, 걱정하지 마시고 부인이나 잘 다녀오시오. 안방마님이 불공 들이러 떠나자 최대감은 불이 나게 과부윤 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하여 과부윤 씨는 최대감의 별채에 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에겐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었지요. 바로 안방마님이 돌아오기 전에
집안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답니다. 그동안 이 집에 들였던 첩들마다 쫓겨난 데는 분명 안방마님의 계략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윤씨 부인은 생각하였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야 해. 그게 대감을 붙잡는 유일한 길이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이었답니다. 겉으론 공손히 웃지만 뒤로는 무슨 말을 하고 다닐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으니까요. 윤씨 부인이 가장 먼저 시도한 건 먹을 것으로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하인들에게 하나둘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이니 한번 먹어들 보게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인들의 마음은 조금씩 윤씨 부인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부인이 잘 살펴보니 이 집에서 제일 오래된 복실어멈과 그 딸 복실이가 가장 큰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윤씨는 먼저 복실어멈의 마음을 사로잡기로 했습니다. 복실어멈, 이거 내가 아끼던 건데 어멈도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윤씨가 조심스럽게 내민 것은 감나가는 고운 놀이개였지요. 아이고, 작은 마님, 저인 같은 하인이 이런 감나가는 놀이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건 작은 마님한테나 어울리는 것이지요. 그냥 넣어두셔요. 복실어멈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양하자 아니네. 나도 이 집에 막 들어와서 좀 어색하고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여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니 받아주게나. 복실어멈은 말없이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아이고, 아래 것들까지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시니 소인들 마음이 든든합니다요. 내가 아직은 이 집 사정을 잘 모르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내게 먼저 말해주게. 나도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테고 또 나도 혹시 부탁할 일이 생기면 어멈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니. 복실어멈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작은 마님, 걱정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말씀만 하셔요.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리하여 윤씨 부인은 이 집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한 밑그림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갔고 안방마님은 불공을 마치자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 위 햇살은 따사롭고 오래 비워둔 안채가 문득 그리워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대문 앞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마당을 분주히 오가는 하인들의 낯빛이 어딘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곧 모습을 드러낸 윤씨 부인이 다짜고짜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한 미소로 맞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노고가 많으셨지요? 형님의 불공 덕분에 이렇게 집안이 무탈하고 평안한가 봅니다. 안방마님은 그야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순간 당혹감에 말문이 막혔지요. 형님이라니? 내가 언제 이 여인을 아우로 둔 적이 있던가?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느껴지는 가운데 속으로는 내가 누군데 함부로 형님이라 부르느냐?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처음 보는 여인에게 화를 내기도 머쓱해 그저 눈을 깜빡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시오, 난 당신 같은 아우님을 둔 적이 없는데 어찌 나를 형님이라 부르시나? 그러자 윤씨 부인은 미소를 띠며 마치 이미 다 정해진 사실인 양 덤덤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던 최대감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험 부인, 내 작은 부인을 들였소. 오래도록 혼자 사는 것이 안쓰러워 소실로 맞아들였으니 앞으로 형님 아우님 하며 잘 보살펴 주길 바라오. 그 말이 끝나자 안방마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허탈함과 황당함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하인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서슬 퍼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굴었다가는 오히려 체면만 구길 수 있으니까요. 첩시를 들이셨다고요? 안방마님은 간신히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지만 최대감은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그저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움켜쥐고 분한 마음을 꾹 누르며 애써 차분한 척했던 것이죠. 하여튼 몸이 고단하니 들어가 보겠어요. 후에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렇게 덤덤한 척 돌아서려 했지만 괜히 가슴이 쿵쾅대고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지요. 대체 언제부터 둘이 눈이 맞은 거람? 이래서 한시도 집을 비울 수 없다니까? 불공을 마치고 돌아와 경건한 마음으로 집안을 다시 품어주려 했건만 돌아온 건 다짜고짜 첩실이라는 폭탄 선언이었으니 말입니다. 이 난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생각하니 정신이 다 아찔해졌지요. 그렇게 기가 차고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걷던 안방마님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뒤편에서 들려온 윤씨 부인의 상냥한 목소리가 오히려 속을 더 뒤틀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형님, 피곤하실 텐데 차 한 잔 준비해 드릴까요? 제가 직접 달인 국화차가 참 맛있거든요. 그 말이 무색하게 안방마님의 마음속엔 우라통이 터져 당장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일단 상황을 좀 더 파악한 후에 내쫓아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 나중에 마시지. 지금은 좀 쉬고 싶네. 그 순간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첩들이 들어왔다 나가기를 수차례 반년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같이 쫓겨났던 전례가 있었기에 안방마님은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또 할 일이 생겼구먼. 이번에도 곧 쫓겨나게 해주지. 그리고는 이내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여독을 풀었습니다. 최대감의 물건을 한번 맛본 여인들은 사족을 못 쓰고 달려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안방마님. 그렇기에 이번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계책을 꾸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안채엔 발도 잘 들이지 않던 최대감이 윤씨 부인을 맞아들이고 나선 아예 별채에서만 지내게 된 것이었지요. 둘이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지 밤이면 안채 쪽엔 그림자도 안 비치니. 심사가 뒤틀린 안방마님은 결국 수정과를 들고 별채로 향했습니다. 토저녁이니 뭐 별일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기침을 하려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초저녁부터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저녁 수저 놓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불이 붙었단 말이야. 요즘 따라 대감의 물건이 간절히 생각나는 안방마님은 어이도 없고 질투도 나고 하여 그냥 돌아서지 않고 기침을 하였답니다. 응. 자네 방에 있는가? 나 좀 들어감세. 큰 소리에 놀란 두 사람은 허겁지겁 떨어져 문 밖에 대고 말했지요. 네, 형님, 들어오시지요. 이 밤에 어인일이신지요? 안방마님은 문을 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자네하고 조용히 할 말도 있고 차나 한잔하러 왔네. 그런데 영감도 계셨군. 요즘은 기방에는 안 가시고 자든 댁에 푹 빠지셨구려? 그러면서도 윤씨 부인을 보자 모르는 척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자네 아랫사람들이 보면 어쩌려고 옷을 바로 입지도 않고 거꾸로 입었는가? 그랬습니다. 윤씨 부인은 일부러 저고리를 뒤집어 입은 것이었지요. 안방마님에게 보란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윤씨의 속셈을 미처 모른 안방마님은 이때다 싶어 꾸짖은 건데 오히려 윤씨에게 한 방 먹고 말았지요. 어머, 내 정신 좀 봐요. 저고리를 뒤집어 입었네요. 영감님이 어찌나 정력이 좋으신지 밥숟가락 놓기 무섭게 호호호. 형님도 아시잖아요? 대감님이 얼마나 힘이 좋으신지요. 제가 그만 정신이 혼미해져서 저고리까지 뒤집어 입고 말았네요. 호호호. 안방마님의 속은 그야말로 뒤집히는 기분이었지요. 방해하러 갔다가 오히려 열만 잔뜩 받고 돌아오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이 여우 같은 년. 참고 또 참던 안방마님은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안방마님은 막돌이를 은밀히 방으로 불러들였겠지요. 막돌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지난번처럼 또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마님, 지난번엔 대감마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 하여 소인놈 살아남았습니다요. 이번에도 그러다 들키면 소인놈도 돌쇠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요. 걱정 말거라. 이번에 들키면 서둘러 도망가거라. 내가 미리 너를 면천시켜주고 집이며 땅이며 평생 살 수 있을 만큼 챙겨주마. 첩실하고 함께 있다가 들키면 그대로 주랭랑을 치거라. 그러면 첩실만 쫓겨나고 너는 도망간 걸로 내가 마무리 짓겠다. 막돌이는 안방마님의 제안이 너무나도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자유롭게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주신다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지요. 안방마님은 비 오는 날을 틈타 윤씨 부인을 곁에 붙들어 놓고 술을 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실어멈에게 부침개와 술을 준비하게 한 뒤 일부러 윤씨 부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비도 오고 마음도 울적하니 부침개에 술이나 한잔하세. 안방마님이 부침개를 앞에 놓고 한마디 툭 던지자 윤씨 부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문했습니다. 대낮부터 술 타령이라니 형님답지 않네요. 나다운 게 뭐란 말인가? 언제나 품이 있으시고 아래 것들 보기에 흐트러짐이 없으신 분이라서요. 술은 전혀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나도 비 오는 날엔 가끔 마시곤 하네. 기왕이면 기분 내서 한 잔 받아보시게나. 안방마님이 건네는 술잔을 받은 윤씨 부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가볍게 마셨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가자 달콤한 술맛에 기분이 풀린 듯 얼굴이 점차 붉어졌지요. 그 사이 안방마님은 잔을 입술에만 대고 슬쩍 치마 아래로 술을 부어버렸습니다. 아이, 비가 오니 술이 술술 들어가는 것이 부침개가 일품이네요. 그러게 나도 술이 술술 들어가니 기분이 아주 좋구먼. 우리 마음껏 취해보세나. 그렇게 몇 잔을 거듭하자 윤씨 부인의 말투는 어느새 나른해졌고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윤씨 부인은 더 이상 못 마시겠다며 별채로 들어가 눕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답니다. 인연, 너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호호호. 그리하여 작전대로 모든 일이 척척 잘 풀리는 듯 보였습니다. 출타했던 최대감도 돌아왔고 막돌이 역시 예정대로 별채로 향했지요. 이제 최대감이 별채로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다. 안방마님은 그렇게 확신하며 자신감 가득한 얼굴로 부랴부랴 별채로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대감의 고함이 온 집안을 뒤흔든 것도 잠시, 막돌이는 계획대로 재빨리 버선발로 달아났고 정작 별채에서 나와야 할 윤씨 부인 대신 복실이가 최대감과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안방마님의 얼굴은 당혹감과 황당함으로 굳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미 안방마님이 첩이 들어오면 온갖 계략을 써서 쫓아낸다는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미리 하인들을 매수해 두었고 이 정도의 속셈쯤은 손바닥 보듯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복실이와 막돌이는 이미 연정을 나누던 사이, 막돌이는 안방마님의 계획을 복실이에게 귀띔했고 두 사람은 이번 기회에 함께 한몫 잡아 새로운 삶을 도모하기로 약조했지요. 복실이는 곧장 윤씨 부인에게 이 사실을 고했고 작은 마님은 그 틈을 타 든든히 자신의 입지를 다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 소란 속 윤씨 부인은 복실이 방에서 머리를 슬쩍 극적이며 태연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에 웬 소란이래요? 술을 많이 마셨더니 소피가 마려워 뒷간에 갔다가 쓰러질 것 같아 복실이 방에서 잠시 쉬다가 나왔지 뭐예요. 작은 마님께서 잠시 소인방에 쉬시겠다고 하여 저는 작은 마님 방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방마님의 거대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자 분해서 이를 갈았고 윤씨 부인은
여유롭게 최대감의 팔짱을 끼고 살랑살랑 엉덩이를 흔들며 별채 방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지요. 정력이 좋아도 너무 좋은 최대감을 사이에 두고 안방마님과 윤씨 부인의 암투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며 소통을 통해 갈등을 줄이는 노력이 중요하겠지요. 들꽃야담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